전자책 만들기 클래스 이번에는 CSS 기초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대상도 HTML 영상과 마찬가지로 개발과 프로그래밍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인터넷 웹페이지 브라우저 정도는 사용해본 그런 경험은 있어야 됩니다. 추가로 이제 CSS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다룬 HTML 기초를 모른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HTML 기초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외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CSS는 Cascading Style Sheets라는 표현의 줄임말인데요. 앞에서 HTML이 웹페이지의 뼈대와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텍스트를 만든다거나 헤더를 설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CSS는 이 뼈대의 스타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HTML에서는 그냥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헤더는 조금 더 크게, 패러그래프는 노멀하게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CSS에서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크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하거나 폰트의 색깔 혹은 폰트의 서체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HTML에서 폰트라든지 센터 혹은 뭐 백그라운드 컬러 등의 태그로 이제 조절도 했지만 너무 난잡해지고 유지 보수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CSS로 분리해서 작업하는 방식이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 웹 개발에서는 이제 CSS도 버전이 있었겠죠. 1, 2를 지나서 3이 됐고 CSS 3으로도 애지간한 것들은 다 구현이 되지만 웹 개발에서는 또 특화된 여러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스타일 조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테일윈드라고 하든지 부트스트랩이라든지 별의별 CSS 구성 요소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C길과 EPUB에서는 이런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오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C길과 EPUB에서 필요한 정도로는 글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서체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색상 혹은 주요 이제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엘리먼트 HTML 요소들의 여백, 레이아웃, 그 다음에 배치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히 전자책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CSS 기초를 다뤄볼 건데 이런 생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HTML에서 이런 식의 글자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문자를 표현하고 싶은 건데 자, 여태까지는 이전에 봤던 영상도 마찬가지로 전자책에서 글자가 까만색이었습니다. 기본으로. 그런데 만약에 특정 부분을 우리가 뭐 강조한다든지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색깔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렌더링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HTML과 처음에 생각 방식이 동일합니다. 일단 P라는 태그는 기본으로 우리가 씌워줬고요. 자, 여기 파란색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를 파란색으로 표현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태그를 주는 방식으로 예전에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이 폰트와 센터, 백그라운드 컬러의 흐름이었다고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전자책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파란색으로 이제 여기는 파랑 태그다, 여기는 파랑 태그다. 물론 파랑이라고 한 태그는 없고요.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가상으로 설명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타일을 주고자 하는 부분에 태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만약에 책 전체에서 색상 강조를 파란색이 아닌 초록색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원래는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문장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략해 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기 있는 태그들을 전부 다 파랑을 초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스타일을 100개를 줬다라고 하면은 다 하나씩 바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번에는 아예 그냥 파랑이라는 태그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초록이라는 태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색상이라고 하는 태그를 주고서 거기다가 이제 HTML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파랑으로 준 다음에 그것만 초록으로 약간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확실히 유지 보조가 쉽겠죠. 왜냐면은 색상이 들어간 부분은 전부 다 색상으로 이제 뭐 쭉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걔네들은 원래는 파랑에서 초록이라는 글자로 바꿔야 됐지만 이제는 처음에 한 번만 바꿔주면 색상은 알아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따로 분리해 놓은 색상이라고 하는 태그에는 파랑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규칙이죠. 요 규칙을 어느 파일로 이제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자라고 하는 게 CSS의 첫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스타일 시트, CSS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했죠. 스타일 시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의 .css입니다. 스타일 시트 파일에 이제 요 내용들, 그러니까 색상뿐만 아니라 폰트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일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HTML 파일의 처음 부분, 헤더 부분에 이제 요 태그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둔 CSS와 HTML 파일을 연결하도록 하면은 우리가 스타일을 설정하거나 스타일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편리해지겠다. 이러한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기억한 상태에서 CSS 사용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가장 직관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저는 inline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CSS 스타일 주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HTML 태그에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자, HTML 기초 영상에서 클래스도 있었지만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가 종종 있었습니다. 스타일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종종 있었는데 그 맥락이고요. 자, 스타일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폰트 크기도 바꿀 수 있지만 폰트 크기도 바꾸면서 폰트의 색깔도 동시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사용할 경우 요 콜론을 사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이 인라인 방식으로 스타일을 주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별도의 CSS 파일을 만들지 않고도 바로 HTML에서 스타일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주면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데 문제는 이렇게 스타일을 준 상태에서 여러 개를 좀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앞에서 요거 파랑을 일괄적으로 초록으로 바꾸는 개념과 비슷하게요. 자, 스타일을 사용하는 방법은 HTML 태그에다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따옴표를 붙이는 거는 이제 어떤 값을 주겠다 이고 컬러는 블루라고 하면은 요 텍스트가 요건 이제 로렘 ipsum이라고 하는 그냥 내용 채우기 위한 텍스트 예시입니다. 어쨌든 이 텍스트가 이제 나중에 브라우저에서 렌더링 할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여러 개를 사용할 경우 요 콜론으로 구분한다 했었죠. 똑같이 p 태그에다가 스타일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준 다음에 컬러는 블루다. 여기서 표현할 때는 항상 컬러가 어떤 키는 이 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콜론이 아니라 세미콜론이었네요. 얘가 세미콜론이고 얘가 콜론입니다. 어쨌든 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세미콜론으로 이제 여러 개 스타일을 구분을 하고요.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이제 1em이라고 하는 값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금은 요 em이 뭔지 폰트 사이즈는 물론 폰트 크기를 의미하구나라고 대충 짐작을 했지만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익스터널이라고 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요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CSS 파일에다가 별도로 이제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시트를 불러와서 그냥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때는 태그, HTML의 태그별로 스타일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클래스 단위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H1 태그에다가 자, 요거는 인라인 표기법이죠. 앞에서 봤던 거. H1 태그에다가 스타일은 주고 컬러 화이트,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라고 하는 스타일을 설정한 겁니다. 요거 역할은 이제 폰트 색깔을 하얀색으로 그다음에 요 텍스트의 정렬을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자,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H1 태그만 주고 대신에 요 H1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CSS 파일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H1 태그에다가 중괄호를 열고 그 안에다가 컬러는 화이트 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제 각각 이거를 프로퍼티라고 부르고 뭐 디클레이션 이렇게 부르게 하는데 이런 용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로 닫고 난 다음에 요 CSS를 불러오고 나면은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길게 쓰지 않아도 이 HTML 파일에 있는 모든 H1 태그에 요 스타일이 적용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자, 요렇게 태그에 대해서 CSS 적용하는 예시를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가 뭐냐? 앞에서 봤던 요 태그는 이미 선언되어 있는 태그를 기준으로만 스타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태그 단위가 아니라 커스텀으로 어떤 태그에는 요 스타일을 주고 어떤 태그에는 요 스타일을 주고 하는 식으로 다르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클래스라고 하고요. 클래스는 이렇게 HTML 태그에다가 클래스는 어쩌고저쩌고 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는 앞에서 태그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요 태그의 키워드를 넣고 중괄호를 열고 그 안에다가 스타일을 채우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자,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름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센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CSS에다가는 센터의 스타일을 앞에서 태그했던 것처럼 똑같이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는 점을 붙여야 돼요. 점을 붙이면은 P 클래스,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진 모든 요소, P든 헤더든 뭐 이미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어쨌든 클래스는 센터라는 내용을 포기하고 있으면은 그거에다가 이제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컬러는 레드라고 하는 스타일을 똑같이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작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HTML이랑 CSS 연동을 연습해 보기 위해서 온라인 에디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 주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html-css-js.com으로 들어가면 아마 저랑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제 요 자바스크립트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이렇게 올려서 지우고 이제 HTML과 CSS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HTML 태그가 있고
헤드 태그, 그 다음에 타이틀을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dy라고 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내용 구분을 위해서 조금 들여쓰기 정도만, 들여쓰기랑 줄넘김 정도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HTML, CSS, JS라고 하는 내용이 헤더 태그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봤던 내용과는 살짝 다르죠. 왜냐? 여기에 h1이라고 하는 태그에 CSS 스타일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건 이제 CSS 파일인데, 이게 여기서 불러오는 것이 이제 에디터에 자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더에다가는, 헤더1에다가는 임팩트라고 하는 폰트를 쓸 거고, 컬러라고 하는 값은 샵 어쩌고저쩌고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걸 보면 됩니다. 자, 요거는 헥스 값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구글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게 컬러 헥스 값이라고 해서 RGB, 레드와 그린과 블루를 이제 그 16진수의 값으로 변환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RGB to hex라는 걸 검색을 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색깔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요 X 값이 바뀌잖아요. 요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컬러를 이렇게, 요건 아마 주황색이겠죠. 요거를 앞에서 복사했던 X 값으로 바꾸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h1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했고, h1 태그에다가는 요 스타일이 적용되도록 CSS 파일로 관리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다가도 인라인 스타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타일은 컬러만 합시다. 컬러는 블루.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요 welcome to html css.js.com 이라고 하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요 스타일 인라인 방식이 아니라 P라고 쓰여 있는 모든 태그에 대해서 변경하도록 하기 위해 P라는 태그를 CSS에다가 선언해 보겠습니다. 컬러는 레드라고 해도 되고, 만약에 색상 이름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헥스값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번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아이디도 있다 한번 설명할게요.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퍼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아무것도 동작이 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 퍼플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지만 CSS 파일에 도대체 퍼플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떠한 스타일을 갖는지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점을 먼저 찍어주고요. 점 퍼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컬러는 퍼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색깔이 아까는 빨간색이었지만 클래스를 조금 더 우선합니다. 그렇게 퍼플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볼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볼드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클래스는 볼드라고 하면은 진하게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클래스의 특징은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클래스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이라는 클래스 뒤에 띄어쓰기 하고 볼드라고 하면은 퍼플의 스타일과 볼드의 스타일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이번에는 클래스 지운 상태에서 이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ID 방식으로, ID는 도대체 어떻게 스타일을 지정하는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앞에서 점을 사용했죠. ID는 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welcome이라고 하면은 welcome이라고 하는 ID를 갖는 HTML 요소의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클래스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퍼플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는 여러 개의 HTML 요소가 동일한 클래스를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ID는 여러 개를 가질 수 없고 반드시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웰컴이라고 하는 ID는 여기다가 사용할 수 없고 여기다 사용할 수 없고 여기다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컬러는 뭐 그레이로 하면은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ID를 쓰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HTML을 해서 CSS가 뭐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ID랑 클래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동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예시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클래스 선언하고 CSS 파일에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봤고요. 주요 CSS 속성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진짜 프레임워크까지 쓰면 너무 머리가 아픈데, 자, 우리 목표는 그냥 C1에서 HTML, CSS 기초 구현할 수 있는 목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몇 개 넣어놨어요. 자, 첫 번째로는 폰트 패밀리입니다. 근데 폰트 패밀리는 가급적이면 일반적으로 하나씩 설정하기보다는 우리 C1에서 커스텀 폰트 추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다뤄놨는데 그 부분 보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걸 하면 되고, 두 번째로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폰트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폰트 사이즈는 뭐 1, 2, 3 숫자 뒤에다가 이제 px, 픽셀을 의미하는 px를 붙이거나 em을 붙입니다. em은 이제 단위예요.
네, EM은 이제 그러니까 픽셀은 값이 고정되어 있는 절대값을 사용하는 거고요. EM은 이제 화면이겠죠. 화면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 단위입니다. 그래서 뭐 1px, 2px 이런 식으로 하거나 1em, 2em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컬러는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레드, 블루와 같은 글자 색상을 조절하기도 위해서 쓰는데 그런 식으로 색상 이름을 바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샵을 붙인 다음에 RGB 값을 그대로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그게 있고 텍스트 얼라인은 이제 텍스트 정렬해서 레프트, 센터, 뭐 라이트, 우정렬, 좌측 정렬, 가운데 정렬 이런 내용이 있고 마진과 패딩은 이제 엘리먼트, HTML 엘리먼트에다가 이제 여백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거 넙이랑 헤이트, 넙이랑 높이 하는 크기 조절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은 충분하다. 자, 예시 파일 이어서 볼 건데 이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저는 앨리스 어드벤처 요 내용을 그대로 다시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이제 이번에는 style.css 파일을 열어볼 거고요. 자, 앨리스 도서의 CSS 파일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폰트 페이스는 좀 커스텀 폰트 추가하는 내용이라서 약간 별개고 요거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바디, 자, 요 HTML의 전체 바디 안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스타일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에다가 미니언 프로라고 하는 폰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요 프리페이스라든지 데디케이션, 인트로덕션과 같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요 클래스들에는 요 스타일을 적용하겠다. TOC에는 요 클래스를 적용할 거고 P태그에는 요 클래스들을, 요 스타일들을 적용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제가 아까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요건 이제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스타일을 저장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은 이 클래스를 써도 요 스타일들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고 대부분 클래스나 아니면 태그 이런 식으로 선언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폰트 페이스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니까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클래스라든지 태그를 사용해서 어떤 스타일들을 적용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 값들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바뀌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속성, 그 다음에 사용 사례, 결과 확인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1에서 다루는 CSS 기초 영상을 봤고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HTML과 CSS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발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면 알려주시고, 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전자체 완성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